자, 소거하겠습니다. 모두. 예. 오늘 23일이죠. 4월 23일. 모교 화상 공부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한 이유 때문인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는 생각에 의지해서 깨닫거나 찾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 생각으로 자꾸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이미 완전하게 다 갖춰져 있어요. 물론 이게 무슨 어떤 물건은 아닙니다. 물건은 아닌데,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는 도가 뭐냐 이거죠. 만약에 그 도라는 것이 늘 한결같고 변함없다는 것이 사실은 진실하다는 조건이 되는 거, 진실의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실하다 하는 이유는 변함없다 이거예요. 늘 똑같다 이거예요. 우리도 진실한 사람이다 할 때는 이 사람은 항상 변함이 없다, 순수하다. 그런 의미로 진실함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가 순수하고 진실하다라는 의미는 이제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건 일어나지 않건 조건이 달라져도 늘 변함없다라는 거거든요. 그거에 해당되는 것, 그거를 깨닫는 것이 우리의 이제 공부인데, 만약에 조건 없는 것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어떤 대상이 되면, 그게 어떤 감정이라는 것이든 생각이라는 것이든 어떤 감각적인 상이든 그런 어떤 대상이 도라면 이거는 진실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잘 찾아보세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대상들은 다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안에, 시간이라는 그것을 벗어난 것들은 없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대상들은. 그러니까 시간에 말하자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분별되는 대상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시간의 노예라. 시간의 구속을 받는다 이거예요. 다 변한다 이거예요. 다 변한다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그러면 그게 어떤 감각적인 대상이 됐든 물질적인 대상이 됐든 아니면 정신적인 어떤 대상이 됐든 감정이 됐든 그거는 다 시간이 흐르면 변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변하면 다 변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어떤 한 물건도 있으면 안 돼요. 한 물건도 있으면 안 돼. 근데 본래는, 그러니까 물건이라는 거는 존재거든요. 존재. 이 정체성을 갖고 계속 지속적으로 고정성을 갖고 유지되는 것이 물건이고, 우리가 뭐가 있다라는 거는 그 항구성을 얘기해요. 항상성. 근데 어떤 물건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거는 그 항상성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항상성이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거를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존재라고 여기는 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렇게 보려는 마음이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욕구가, 그런 집착하는 마음이 욕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정신적인 대상이 됐든 물질적인 대상이 됐든 정신적인 대상이 됐든 물질적인 대상이 됐든, 그러니까 사유가 됐든 아니면은 물건이 됐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거는 그게 머물러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지. 그럼 뭐냐? 도라는 거는 뭐냐? 물론 이 머물러 있는 게 고정된 건 없지만 계속 변화무쌍하게 우리 눈앞의 현상계는 계속 변해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건 없지만 계속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물이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흐르듯이, 아니면 구름이 어떤 정형화된 모습 없고 계속 변하듯이, 응? 연기가 정해진 틀 없이 계속 변하듯이, 그게 우리 눈에는 고정된 무엇으로 보이지만 이거는 우리의 어떤 시각적인 능력의 한계, 감각적인 능력의 한계, 분별이 개입함으로써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의 어떤 이 시야, 수정체가
광각 렌즈보다 더 선명하고 분명하면은 이게 찰나찰나 변하고 있는 게 감지가 돼. 근데 우리는 그런 식의 어떤 감각적인 그 초고도의 정밀한 감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상적으로는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시야가 감지할 수 있는 변화는 있죠. 물의 흐름이라든가 구름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는 변함을 감지할 수 있는데 이렇게 컵이 변하는 거는 감지가 안 돼. 근데 진짜 그 초정밀한 카메라를 들이대면 이게 변하고 있다는 게 감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떻게 감각 기관의 한계 때문에 이 시각적인 대상이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물론 아무리 초정밀의 그런 렌즈가 발달되더라도 그것이 커버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 그게 천천히 변하든 우리가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변하든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하든 변한다는 사실이야. 왜 그걸 알 수 있어? 이거 언젠가는 부서지거든요. 우리 그건 알아요. 우리 생애 동안 이거 사가서 부서진다는 거 알아.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만약에 10년 후에 이게 가만히 놔뒀는데 꼭지가 떨어지고 이런 걸 보면 뭐냐? 이게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이 세상에 아무리 수천 년을 사는 것이라도 변하지 않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보세요. 변하지 않는 게 있는가? 고정된 뭐가 없는데 우리는 고정된 뭐가 있다고 여기면서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감각적인 대상이든 아니면 물질적인 대상이든. 말하자면 본래 눈앞에 현상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처럼 드러나고는 있지만 그것이 곧 정해진 뭐가 아니라는 거, 시시각각 변한다는 거, 그것이 곧 현상 즉 공이라는 거를 우리는 그 지혜롭게 보지를 못해요. 그럼 우리 지금 온갖 경험을 하고 있죠. 제 소리도 경험하고 계시고 생각도 일어나고 있고 눈앞에 있는 사물도 경험하고 있는데 이거 머물러 있지 않아요. 텅 빈 어떤 어떤 텅 빈 데서 막 온갖 것이 구름이 아니면은 안개가 이렇게 아니면 연기가 계속 유동적으로 변하듯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라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어. 그게 정신적인 대상이든 물질적인 대상이든. 근데 우리는 이게 아주 좀 정밀하게 가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이 무상함을 어디에서 보느냐면 눈앞에 밖에 있는 대상에서 무상함을 먼저 보게 돼요. 밖에 있는 대상에서 뭐 소리가 무상하게 변한다거나 이거는 우리가 쉽게 감지가 돼요. 소리가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눈앞에 있는 어떤 형태와 빛깔로 드러나는 것이 변하고 있다는 걸 알아. 냄새도 변하고 있다는 걸 알아. 감각도 계속 변하고 있다는 걸 알아. 맛도 변하고 있다는 걸 알아. 밖에 있는 대상이 무상함을 아는데 그거는 어렵지 않게 우리가 감지를 해가지고 자각을 해가지고 그 밖으로 향하는 추구하는 마음은 멈춰질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원만하지 않은 이유는 자기 내면에서 고정화시키는 거를 미세하게 고정화시키는 거를 못 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가장 고질적인 것이 뭐냐? 언어적인 고정성, 관념적인 고정성. 그게 고정관념이거든요. 고정관념. 그 다음에 어떤 감정적인 고정성. 만약에 불쾌하면 너도 불쾌함이 있다라는 고정성. 행복하면 행복함이 있다라는 고정성. 그 다음에 나라는 것이 항상 존재한다는 이 관념적인 고정성. 그 다음에 언어적인 고정성. 사과는 늘 이런 것이야. 배는 이런 것이야. 아니면은 뭐 탁자는 늘 이런 것이야. 이런 식의 어떤 고정성. 근데 그게 항상 고정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미세한 분별들이 학습되는 순간 우리 있잖아요. 어떤 그 특징을 잡아가지고 사과는 어떻게 돼? 동그랗게 생기고 가을에 나고 빨간색이고 새콤한 맛을 낸다라는 어떤 관념의 틀 안에 딱 사과를 담아버리거든요. 그럼 그런 어떤 관념과 유사한 형태가 드러나면 그건 항상 사과로만 보는 거예요. 배로 안 보고 사과로만 봐. 고정된 사과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고정관념이 우리 내면에 수두룩 빽빽하게 많아요. 이 틀들, 관념의 틀들, 고정. 그러니까 그것이 사과가 됐든 배가 됐든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는 어떤 그 상이 됐든 아니면 자아상이 됐든
타인의 타자에 대한 상이 됐든 그 고정성 대상은 사실 변한다는 건 금방 알겠는데 그 관념에 우리는 자꾸 걸려 넘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자기 역할에 대한 상, 사실 우리의 대부분의 어떤 갈등은 그 자기가 지키고 있는 관념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 관념이요, 그 관념에 대한 명백한 어떤 그 바라봄이 없기 때문에 자꾸 관념이 걸리는데, 관념은 그러니까 내가 나라는 게 우리가 가장 고집적인 관념이거든요. 내가 나라는 관념. 이 관념은 잘 보면은 내가 이 나라는 생각이나 분별이 없을 때는 내가 없어요. 깊은 잠에 있을 때나 아니면 우리가 의식 불명의 상태가 있을 때나 아니면은 다른 생각에 빠져 있을 때나 자기를 의식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을 때는 나는 없어. 근데 나를 의식하는 상황, 인연이 그렇게 돼서 나를 의식하는 상황이 되면 너무도 이 강력한 이 자아상의 틀이 강력하게 분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라는 거는 내가 항상성을 갖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어떤 인연이 와 닿아가지고 나라는 생각이 일어날 때만 너무도 강력한 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이다 라고 말할 때, 가리킬 때 이걸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특히나 공부를 오래 한 사람은, 아니면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기 이전부터도 뭔가 진리가 어떤 것이다, 어떤 것이어야 된다라는 상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떤 대상으로서 존재할 것이라라는 미루어 짐작하는 마음이 있어. 왜 그러냐면 우리는 모든 경험을 대상으로서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게 물질적인 대상이 됐든 관념적인 대상이 됐든 분리 속에서 그거를 인식하고 인지하고 알아왔기 때문에 이런 식의 패턴 속에서 도를 구해요. 도를 알려고 하고 도를 찾으려고 하고 도를 잡으려고 한다고. 근데 이거는 어떤 대상은 100% 무상한 것이거든요. 그 대상이라는 건 분별되는 것이고, 그게 관념적인 대상이 되더라도 그건 분별되는 것이에요. 분별되는 대상으로서 구하면 그거는 진실하지가 않아요. 왜냐? 대상은 항상한 게 없기 때문에, 머물러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근데 어떤 대상을 경험하든 똑같은 게 뭐냐? 그게 진실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 어떤 대상이 일어나더라도 그게 일어나고 있는 이 자체는 똑같아. 일어나고 있는 이 바탕성은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 저절로 비춘다, 저절로 드러낸다, 저절로 안다, 이런 식의 표현은 하지만 사실 그 어느 말에도 해당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춘다, 안다, 드러난다, 이 자체가 벌써 언어적인 관념이기 때문에, 대상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춘다라고도 할 수도 없고, 물론 이런 말을 들으면 이거와 뭔가 어떻게 보면 가까운 식의 어떤 경험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듣고 이 말에 의지하지 않고 그냥 이 자체를 어떤 경험해버리면 바로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다 라고 할 때 이것이라는 것도 없고 이것이라고 대상화해서 찾으려는 마음도 없으면 바로 통해. 저절로 그냥 일어나고 있잖아요. 내가 하는 생각이 아니고 내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고 내가 느끼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아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보는 사물이 아니고 그냥 그 내가 안다는 해석 이전에 저절로 일어나고 있어. 그러니까 아무도 의식하지 않을 때 뒤에서 누구야 부르면 우리가 그 소리를 먼저 알듯이. 그러니까 모든 일이 근본은 이 모든 대상 이전에 그것이 드러나는 이것이거든요. 그것도 이것의 어떤 이 자리를 아주 가까운 언어로 표현하면 저절로 아는 게 있다. 저절로 드러내는 게 있다. 저절로 비추는 게 있다. 그러니까 저절로라는 거는 내 의지가 들어있지 않잖아요. 내 의지라는 것조차도 여기서 저절로 드러나는 업력, 생각의 업력, 규정의 업력, 규정의 습관성,
내가 아는 게 아닌데 이런 경험은 내가 안다, 내가 본다라는 패턴화된 생각이 지금 이 상황을 해석하고 있고 이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안다라는 이 자체인 것이지 내가 아는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다라는 이 자체의 생각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지. 익숙한 패턴의 생각. 모든 일은, 그러니까 이 근원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만물의 근원이고, 그 모든 어떤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그거에 영향받지 않는 거는 그것이 일어나는 그 자리만이 영향받지 않을 수 있고, 거기서만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변하지 않아요. 이 바탕성. 왜냐하면 이것은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는 어떤 생각도 이걸 훼손할 수가 없어. 오염시킬 수가 없어. 감정이 일어나는 여기는 어떤 감정도 이거를 더럽힐 수가 없어. 소리가 일어나는 여기는 어떤 소리도 이거를 바꿀 수가 없어. 사물이 드러나는 여기는 어떤 사물도 이것을 해칠 수가 없어요. 왜? 이것으로 인해서 생각이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감정이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소리가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형태가 되는데 어떻게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쉬운 말로 나를 낳아준 부모를, 우리 부모가 있잖아. 나를 낳아준 부모를 자식이 부정할 수가 없는 거야. 나를 낳아준 부모는 내 부모가 아니다라고 어느 누가 부정할 수 있겠어. 나를 낳아준 부모는 그거는 세상이 천지개벽하더라도 그거는 바뀔 수가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의 모체가 거기서 태어난 자식이 어떻게 부모를 부정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거랑 같은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나를 낳아준 부모는 천지가 개벽해도 부모야. 내가 못된 짓을 해도 부모고 아무리 부모가 아니라 해도 부모인 것처럼. 마치 이거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있는 자리. 그래서 대지와 같다라는 데메테르의 어떤 그 속성 있잖아요. 이 대지에, 그래서 마음 땅이라고 하고 심전이라고 하거든요. 마음 심의 밭전자. 이 마음밭에서 안 나오는 곡식이 없는 거야. 동식물이 다 여기에 의지하고 있고 모든 존재가 다 이 대지에 의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태어난 놈이 내가 나를 낳아준 돼지가 아니야. 아무리 해봐야 자기는 그 한마디 하려면 돼지에서 생산한 그 곡식을 먹어야지 그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기운이 없으면 어떻게 이 돼지가 나를 낳아준 게 아니야라고 부정할래도 이 돼지에 의지해야지 부정할 수 있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러니예요. 모르겠어요. 깨닫지 못하겠어요 하는 게 이걸 증명하고 있는 거야. 이게 아니면 모르는 일조차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단가라는 의심이 이걸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미처 보지 못해. 이게 내가 깨달았는지 깨달았지 못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깨달았는지 깨닫지 못했는지는 둘째치고 이게 아니면 깨달았는지 깨달았지 못했는지 이 말조차 나올 수가 없다고. 그 의심조차 잉태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순간순간 일어나는 여기에 한 생각 일어나는 여기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순간순간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분별하는 어떤 생각이 딱 서버리면 그 생각의 기준에 맞고 맞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키고 있는 관념의 기준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내 기준에 부합하면 행복하고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불쾌하거나 화가 나거나 그런 거예요. 감정이라는 것도. 근데 그 감정이 행복이나 불행이나 만약에 즐겁거나 즐겁지 않거나 다 여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 저절로 일어나고 있잖아. 이건 대단한 게 아닐지라도 부정할 수 없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대단한 거는 도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부정할 수 없는 거는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도의 기준을 잘못 알아. 뭔가 신비하고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고 뭔가 찬란하고 내가 지금 갖고 있지 않고 이런 식의 기준을 갖고 뭔가 특별한 것으로서 도의 기준을 삼는데 그거는 사실은 그거는 왜냐? 진실하다. 진실하다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요. 도의 기준은 진실하다. 진실함이란 뭐냐? 변함이 없다. 그러면 특별하지 않더라도 진실할 수가 있고 불가사의하지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신비하지 않더라도 진실할 수가 있어요. 응? 그게 뭐냐? 변함이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대상 변화에도 물들지 않느냐, 영향받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뭐냐? 특별한 경험상이 아니고 오히려 그 경험 이전으로 돌아가 버려야 돼요. 경험이 일어나는 여기로 돌아와. 그래서 항상 회귀를 얘기하거든요.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회귀하듯이. 돌이킨다라는 거는 연어의 회귀와 같은 거예요. 연어가 자기가 출발한 출처를 놔두고 먼 대양으로 가가지고 자기 고향을 찾고 있는 꼴이라. 근데 자기 고향은 바로 자기가 나온 거기거든. 자기가 나온 대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어디가 고향이냐. 고향 번지수를 잘못 짚지 마라. 뭐 신비하고 불가사의고 신통 능력 그거는 여러분 그런 상은 진작에 내려놓으십시오. 그거는 자기 어떤 욕구의 투사밖에 안 돼. 욕망의 투사. 자기 부족함을 메꾸려는 에고의 어떤 시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욕심에 욕심. 순수하지 못해요. 이 공부는 진짜 그래서 순수해지는 거거든요. 진실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 존재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원래 그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린 자리 거기에서 모든 일체가 동근이다, 한 뿔이다. 일체가 다 똑같다, 하나다. 지금 이렇게 근데 이런 너무 멋진 말을 하면은 나는 아직 그거 먼 것 같아. 그런 말은 아무나 하는 말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기를 그렇게 낮춰 잡을 필요도 없어. 자기를 높일 필요도 없지만 자기를 낮출 자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높일 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나 컵이나 뭐 다른 어떤 나무나 식물이나 다 똑같아요. 같은 한 뿌리라고, 한 뿌리. 동근. 근데 일어난 현상을 이렇게 분별하니까 이게 차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에는 차별이 있는 것이지만 본질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일체가 한 뿌리다. 한 구덩이에 두 가지 흙이 없다. 뭐 두 가지 흙만 없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흙이라는 건 주객관이 따로 없는 거거든요. 두 가지로 얘기하는 거는 주관과 객관 이거예요. 두 가지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이 세상은 다 주관과 객관 관계 속에서 다 드러나거든요. 내가 있고 내가 경험하는 대상인데 대상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아. 이게 우주라. 근데 이 나도 이 일이고, 그러니까 나 이전 자리가 바로 대상 이전 자리예요. 나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만은 있을 수가 없어. 나는 대상과 함께 있는 거라. 그럼 뭐냐? 주객이 멸한 자리, 주객도 여기서는 경계라 이거예요. 그 이원성이 부서져야 됩니다. 15도에서 소와 사람이 사라지듯이. 그러면 이원성이 사라진 자리에 뭘 아는 게 있겠습니까? 알자도 없는데. 완전히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이 세계가 완전히 뿌리까지 뽑힌 자리에서 다시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주객이 무너진 자리에서. 주객이 따로 있는 게 아닌 것이 밝혀진 자리에서 주인 행세도 하고 다른 타인 행세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세하는 거지. 그런 연기를 하는 거죠. 그런 식의 어떤 실체감 없는 어떤 그 노름만 있는 거죠. 유희산매라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놀이다 이거 마치. 소꿉장난 하는 거랑 똑같다. 엄마 역할하고 아빠 역할하고 나 역할하고 타인 역할하고. 근데 그게 다 한바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게 뭐냐 이겁니다 하는 바로 이걸 비추는 이 자리에서
나도 비추고 내 몸도 비추지만 컵도 비추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밖에 있는 대상도 비추지만 내 마음 안에 일어나는 생각도 비추고 있고 감정도 비추고, 이 모든 것이 출몰하는 여기는 어떤 경험을 하든 똑같습니다. 그게 명백히 밝혀져 버리면 돼요. 예외가 없어져 버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다 보면 자꾸 따로 두었던 것이 고향으로 회귀하는 듯한,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듯한 그 내면적인 어떤 변화를 겪거든요. 자꾸 따로 있다고 여겼던 것들이, 아이고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그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항상 이런 식으로 삼만법이 귀일하는 식으로의 어떤 내적인 여정이 펼쳐집니다. 지금도 체험을 해도요, 따로 있다고 여기는 것들이 많습니다. 설마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설마가 사람을 잡아요. 설마 했던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다 한 가족이라는 게 다 밝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설마 했던 것들이 이제 다 예외 없이 다 이쪽으로 돌아오는 여정인 거예요. 그래서 다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이게 하나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모든 화두가 이거예요. 뜰 앞에 잣나무니 마삼근이니 그다음 모든 언어가 이거예요. 우리 팔만대장경이 다 이거고, 우리가 그 어떤 성스러운 얘기를 하든 속된 얘기를 하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성속이 다 똑같아. 부처도 이거고 범부도 이거라. 나도 이거고 남도 이거라. 행복도 이거고 불행도 이거라. 이거를 진실만을 가리키고 진실에 통하고 진실만 남는 것이 공부인 것이지, 뭐 누구를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뭐 그런 공부가 아닙니다. 오로지 이거는 시종일관 뭐냐, 진실이 뭐냐, 변함없는 진실이 뭐냐, 요거 하나에만 관심 갖고 그것이 드러나면 그것만 남는 거예요. 진실만 남는 거예요. 진실만.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요. 진실이 뭐냐? 아무것도 없다는 거거든, 본래는. 근데 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다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도 관념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없음과 일체가 돼버려야 돼. 자기의 경험상이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남아있는 관념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음이라는 게 남아있으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고정성, 고정관념, 그것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 경계에서 벗어나기는 쉬워도 내면에 자기가 지키고 있고 세우고 있고 자기도 모르게 사로잡혀 있는 관념에서 벗어나는 거는 너무도 지금 진짜 쉽지가 않다. 그 공부가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이 세계를 구축하는 구조를 보면 이 세계가 어떤 식으로 구축돼 있나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부처님 초기 불교에서 연기적으로 일어난다, 아니면 12연기를 통해서 이 세계가 존재로서 드러나고 그 생이 있고 노사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딱 체험이 일단은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 어떤 형태나 소리를 비추고 있는 이거는 바로 지금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를 떠나서 공부를 할 수도 없고, 지금 여기를 떠난 무언가를 얻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를 떠나서 공부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가고 싶어도 여기를 떠날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 만약에 여기를 떠나 어떤 걸 얻었다 하더라도 여기에 투사인 것이지 실제 어딜 가서 뭘 얻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것도 바로 이 일인 것이지, 왜냐하면 이것만이 진실한 것이니까 이 일인 것이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찾지 못한 게 아니라 떠날 수 없는 곳이라 이거예요. 찾지 못한 어떤 게 아니라 떠날 수 없는 곳이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아주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나는 깨닫지 못했어, 얻지 못했어, 보질 못했어가 아니라 벗어날 수가 없어. 여기에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
그거는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다 똑같아요. 근데 왜 어떤 사람은 그것이 수긍이 되고 자기 현실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느냐. 자꾸 찰나적으로 일어난 분별의식, 응? 분별의식에 자꾸 끌려가기 때문인 거예요. 사로잡히기 때문에. 응? 돈은 이런 것이야 돼 하는 생각에 쫓아가고 그 상에 안 맞으면 뭐 그거에 맞는 거 찾아다니라고 바쁘고 처음에는 막 밖에 있는 거를 욕망을 하죠. 뭐 눈앞에 있는 뭐 어떤 그 지위에 오르려 하고 뭐 어떤 그 눈으로 분별되는 어떤 세계, 그게 우리가 욕망의 세계라 하거든요. 욕구의 세계. 밖으로 드러난 걸 추구한다. 밖으로 드러난 거를 추구하는 사람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의식이 말하자면 이것을 어떤 의식의 진화로 본다면 가장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고 의식이 아주 어떻게 보면은 그 가장 그 진화의 수준이 낮은 거죠. 밖으로 추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조금 봐줄 만한 사람은 이제 안으로 추구하고 안으로 뭔가 지키는 사람. 그게 뭐냐? 이제 물질적인 거에 대한 밖으로 드러나는 거에 대한 그 집착심, 그거는 무상하다는 게 진즉 알겠는데 사실 저도 이 공부를 하기 이전부터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나 아니면 그런 식의 어떤 그 의식 경험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그냥 살다 보니까 뭔가 무상한 거야. 우리가 경험하고 추구했던 것들이. 그리고 똑같은 사건을 똑같은 경험을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그거에 대한 판단이 해석이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걸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럼 가족 간에도 그렇잖아요. 특히나 어떤 성향이나 가치가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그 가치관이 다르면 똑같은 일을 갖고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객관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대상 속에서는 어떤 누구한테나 이게 공통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동일한 어떤 진실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구나. 그런 사람은 이제 살다 보면 경험을 하죠. 그럼 어떻게 돼? 이제 내면으로. 그러면 진실한 게 뭐냐? 이쪽으로 추구를 하겠죠. 그럼 이제 내면으로 추구를 하는 거예요. 인도의 어떤 그 철학사를 봐도 그렇거든요. 밖에 있는 신을 숭배하다가 우리의 그 어떤 신의 역사를 봐도 그래. 신의 개념이 밖에 있는 어떤 그 조물주나 밖에 있는 권력을 추구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명상으로 넘어갑니다. 인도가. 그래서 브라만이라는 대상을 추구하다가 아트만이라는 자기 안에의 신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의식의 진화 구조라 그게. 근데 구조가 똑같아. 조금 차원이 다를 뿐이 다 밖에 있는 대상을 추구하는 구조나 안에 있는 대상을 집착하거나 추구하는 구조가 똑같다는 거죠. 근데 밖에 있는 대상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어떤 욕망의 끄달림이나 이런 건 덜 하겠죠. 근데 이런 사람은 어떤 자기 규정의 장애, 감정의 장애 이런 것들은 벗어나기 쉽지 않겠죠. 여전히 뭔가 대상을 진실하다고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이 공부를 부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열반, 정멸, 해탈. 해탈 얘기하거든. 나는 제일 중요한 건 해탈이라고 봐. 해탈. 뭐에 벗어났느, 자유를 얻었느냐 이거예요. 고요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이 공부의 본질은 해탈이면 해탈. 자유. 어떠한 것에도 구속받지 않고 뭔가 구속된다는 건 그거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을 받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존재가 아니면은 그 자체로 그냥 해탈인 것이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장 그 번뇌를 일으키는 것들이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감정하고 생각이에요. 사실 감정의 문제. 감정의 문제가 사실은 그 어떤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그 가장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는 아주 극단적인 감정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요.
감정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아왔고 경험해보고 공부해온 과정에서 가장 힘든 거는 어떤 생각을 한다, 어떤 생각을 집착한다가 아니라 그 집착한 생각이 만들어내는 감정, 그것이 제일 사람을 시끄럽게 하는구나라는 걸, 제일 힘들게 하는구나라는 걸 알거든요. 감정의 문제를 극복하면 사실은 공부라는 것 자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 감정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현실적인 어떤 그 번뇌에서 이제 벗어나는 그 어떤 그런 계기가 된다고 보거든요. 감정이라는 게 뭐 어떻게 일어나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잘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감정은 어떤 고정관념을 세우고 나서 관념 뒤에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생각 뒤에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으로 내가 집착하고 있는 생각이 없으면 감정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가치 평가하는 생각이 없으면 감정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감정이 일어날 때 거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내가 집착한 기준에 위배되기 때문에 특히나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세운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감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쉬운 예로 우리가 초등학생이 나는 점수를 잘 받으면 좋겠어. 어? 그런 마음이 만약 100점 받으면 행복하겠어. 사실은 100점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냥 너무 당연한 점수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 그 유선이 같은 경우는 저는 70점만 맞아도 나는 행복해겠어. 이 기준이라. 그거는 사람에 따라 상대적이고 어떤 입장에 따라서 다른 가치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99점 맞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좀 심각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입시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수능 점수가 나왔다. 꼭 뒤에 옥상에서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성적이 잘 나왔어.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 보기에는 왜 그걸 받고 떨어지느냐 이거예요. 자기는 100점이 절대적인 기준인 사람은 99점 맞으면 불행한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진짜 잔치를 하고도 남을 일이지. 그런 식으로 자기만의 고수하는 가치 기준이 다르거든요. 이건 상대적인 것인데 내가 그걸 집착하고 있는 한 그건 어떤 너무도 일반화돼 버려요. 객관적인 어떤 그 진리인 것 마냥 이게 진짜 지켜져야 되는 기준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것에서 어긋나면 불행해지는 거야. 불쾌한 감정이 일어나는 거야. 이것에 부합되면 행복해지는 거야. 감정이라는 거는 이게 물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 그 말씀하신 그 초기에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어떤 그 불교 철학이 있잖아요. 그 불교 철학 제가 보기에는 불교의 어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철학은 많지가 않아요. 뭐 많은 걸 읽어볼 필요가 없고 12연기라든가 연기법이라든가 중도라든가 그다음에 뭐 기본적 사성제 이 정도만 그 내용만 제대로 알아도 그것이 다 하나로 다 이렇게 통하는 얘기구나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기본적인 거. 12연기에 보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무명행, 식, 명색, 육처, 촉, 수, 애, 취, 유가 되거든요. 지난 시간에 유, 존재, 욕구가 일어나는 거는 우리가 뭔가 존재한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욕망이 일어난다 했죠. 그 이전에 뭐냐. 촉, 수, 애, 사랑하는 감정. 접촉해서
느낌이 일어나서 느낌 가운데 취착한 이 사랑하는 감정. 그러니까 애하고 그러니까 사랑과 혐오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하는 건 잡으려 하고, 사랑 우리가 집착하는 건 잡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혐오하는 건 버리려고 하죠. 취사. 그러니까 사랑과 혐오는 사실 같은 거예요. 같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거든요. 그 감정이죠. 그 일어난 느낌 가운데 사랑하는, 좋아하는 감정이 있고 혐오하는 감정이 있죠. 그 사랑하면 우리가 밖을 향해서 치달려서 잡으려고 치달리고, 그 다음에 혐오하면 그 대상을 거부하려고 회피하려고 하고. 근데 그 왜 감정이 일어나느냐? 그 감정은 고정관념의 부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감정을 느꼈다. 그게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게 괴롭다 한다면 그 감정의 이 깊이를 들여다보면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고정관념. 내가 지키고 있는 관념이 있는 거야. 적어도 이래야 돼 하는 거. 이 정도는 돼야 돼. 이것은 지켜줘야 돼. 이 선이 있어요. 자기 그 선을 벗어나면 불쾌해지는 거야. 선에서 벗어나면은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에 부합하면은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지 않고 뭐 그저 그렇다든가 아니면은 뭐 행복하다, 즐겁다든가. 근데 그 감정이라는 것이 너무도 우리 인간의 삶에서 아주 내면을 강력하게 지배하는 번뇌거든요. 제가 감정이 가장 큰 번뇌라고 봅니다. 감정. 불편함 이런 것도 감정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나의 어떤 그 정신세계와 맞지 않아서 느껴지는 불편함, 그래서 꺼려지는 거, 그것도 감정이거든요. 단지 생각이 달라서 번뇌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다름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감정 때문에 우리가 대인관계도 회피하게 되고, 어떤 일을 벌이는데도 주저하게 돼. 왜? 두려움 때문에. 이 결과가 내가 원하는 기준대로 안 일어났을 때 그 두려움을 경험할 것 때문에 우리는 회피하게 되고. 감정이라는 것은 가만히 보면은 관념의 부산물이다. 고정관념의 부산물이다.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뭐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얘기할 때도 처음에 욕망이 떨어져 나가고 밖으로 향하는 욕망이 떨어져 나가고, 이게 공부 수행 과정의 어떤 그 의식 상태의 변화거든요. 욕망이 떨어져 나가니까 우리가 욕망을 막 어떤 걸 추구할 때와 그 추구가 멈출 때가 심적으로 그 무게감이 확 달라져요. 밖으로 추구하지 않게 되니까 갑자기 삶이 가벼워지는 것 같고, 욕망 추구하는 그게 멈춰지니까 갑자기 뭐랄까 즐거움이 있어. 뭔가 확 내려놓은 듯한 즐거움이 있어. 근데 이것이 오래 유지되는 애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즐거움이라는 것도 어떤 식의 어떤 분별 의식의 어떤 그 부산물이거든. 그러니까 일 없음에 대한 집착, 우리가 너무 시달려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는 거에 대한 집착이 딱 생겨요. 일 없음에 대한 집착, 그 즐거움, 일 없음의 즐거움.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생각, 감정 이런 거 다 일어나거든요. 이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어느 동안 그 어떤 확 내려놓음의 여운 때문에 추구하는 마음이 또 쉬워짐의 어떤 그 여운 때문에 그게 유지될 수 있지만 우리는 일상생활을 해야 되거든.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해야 되거든. 뭐 그 순간 딱 그런 어떤 활동이 끝나버리면 그런 것도 없겠지만 꾸준히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 원치 않은 사람도 만나게 되고 원치 않은 일도 해야 되고. 그럼 그런 식의 것이 추구는 하지는 않지만 내 삶에서 일어나면 자꾸 뭔가 그 경계가 나를 흔들어 놓아요. 경계가 나를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원치 않은 현상이 인연이 일어나면 자꾸 마음이 흔들려. 끄달려. 그걸 끄달린다라고 하는 거죠. 끄달린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추구한다 하고는 조금
진척된 관념인 거예요. 끄달린다라는 건 난 가만히 있고 싶은데 뭔가 밖에서 잡아 당겨 이거거든요. 추구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막 쫓아가는 것이고, 끄달린다라는 거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자꾸 옆에서 자꾸 귀찮게 해. 자꾸 나를 막 흔드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고 내가 나서서 뭔가를 막 추구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편안한 상태의 어떤 조건이 유지되게끔 현상이 그렇게 유지되지가 않아. 좋고 나쁜 일은 번갈아 가면서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끄달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 감정이 이제 불편한 감정이 일어나니까, 좀 전에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럼 어떻게 돼? 앞에 감정을 추구하면 이걸 자꾸 버리려고 외면하려고 없앨라 해. 그래서 자꾸 앞에 감정을 유지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안 되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막 딜레마, 이러다가도 아유 이것도 생각인데 하면서 돌아오면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또 그게 또 우리가 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의 경험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또 끄달리는 거야. 그럼 왔다 갔다 해요. 천당과 지옥을. 이게 감정에 시달리는 거죠, 지금. 감정에 시달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느냐? 절대 도망 못 갑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얘기했잖아요. 욕구가 존재를 만든다고. 편안함에 대한 집착은, 이것은 그렇지 않은 거를 같이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같이. 편안함에 대한 집착은 편안하지 않는 거를 너무 강력하게 똑같은 비중으로 존재케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이렇게 이게 서로 의지하면서 드러나고, 이게 연기법이거든. 만 좋은 게 있으면 좋지 않은 게, 우리는 좋은 것만 100을 얻고 싶지만 좋은 것만 100일 수는 없어. 좋은 건 50, 좋지 않은 게 50이 동전의 양면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욕구는 50일 수밖에 없는 거를 100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분별이라는 거는 이게 연기적으로 의지한 거거든요. 좋은 거는 좋지 않은 게 이게 받쳐주지 않으면 좋은 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린 좋은 것만, 편안한 것만 집착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땡 하고 한 대 얻어 맞아야 돼요. 왜? 좋은 것도 이 일이고 좋지 않은 것도 이 일이라는 걸 밝게 봐야 돼. 그래서 좋은 것도 머물지 않고 좋지 않은 것도 의미를 부여하지 않게 되는. 왜? 그것이, 그러니까 이제는 대상에 대한 바탕이 명확해졌으면 감정에 대한 바탕이 명확해져야 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감정이나 생각은 어떻게 보면 가려진 측면이 있잖아요.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보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밖에 우리 남이 허물은 잘 보는데 자기 허물은 잘 못 본다는 게 사실 그런 식의 비유일 수도 있어요. 대상은 밖으로 드러난 대상은 잘 보지만 자기 내면에서 어떤 구조에 빠져 있는 거를 보는 건 쉽지가 않죠. 근데 그래서 이제는 뭐냐, 밖으로 향하던 것이 이제는 자기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이분법에 빠져 있는지를 잘 돌이켜 보다 보면 거기에, 좋은 행복한 감정이 곧 불행한 감정이구나. 불행한 감정이 곧 행복한 감정이구나. 그것이 왜? 다 이 한 뿌리구나. 감정의 바탕이 명백하게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거기서 감정의 본질이 명백하게 이 지혜로서 드러나야지 어떤 감정이 일어나더라도 사실은 이제 걸리지 않게 된다. 그냥 뭔가 인연 따라 뭔가 일어나고 있구나. 근데 또 더 이렇게 그것도 이렇게 보면은, 또 잘 보게 되면 그 감정이 어떤 그 좋고 나쁨은 자기가, 그건 이제 관념으로 들어가야 돼. 관념. 감정을 일으킨 관념을 발견해야 돼요. 관념. 상을 세우고 있었구나. 관념적인 상을 세우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분별의 어떤 저변으로 뿌리를 캐내는 작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분별의 뿌리를 캐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작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관념으로 인해서
관념으로 인해서 감정이 이런 식으로 양면적으로 드러나는구나라는 걸 알면 이제 어떤 감정이 이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자기가. 그러면 이제 머물지 않게 되죠. 그럼 뭐가 돼? 이제 감정이 가리고 있던 관념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관념도 이것도 벌써 내가 습관적으로 세운 상이구나.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익숙한 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를 체험하면 새롭게 뭔가 그 고정성, 고정관념을 만들지는 않는데 이제는 뭐냐? 새롭게 축적하는 관념은 없지만 물론 이런 거는 있습니다. 어떤 다른 세속적인 관념은 축적하고 추구하진 않지만 법에 대한 관념은 추구할 수가 있어요. 자꾸 익숙하게 들어오는 상 때문에. 근데 이전과 다른 거는 뭐냐면 뭔가 쌓이는 느낌은 없어요. 단지 그동안에 축적된 것이 아직도 막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이 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습관적인 고정관념의 지배. 그것들이 이렇게 다 정체가 드러나는 과정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뭐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고정관념들이. 너무 수도 없이 많아요. 이 상들이 자기도 모르게 고정시켜 놓은 고정관념들이 너무도 많아. 그래가지고 그 고정관념의 우리 그런 거 있죠. 대체로 보면은 이 상들이 어떻게 우리가 세속적으로 충돌하는 그런 상들이 있거든요. 사람을 판단하는 상이 발견되기도 하고 어떤 사건을 판단하는 상이 발견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오래 남는 게 뭐냐? 깨달음에 대한 상이 발견되기도 하고 이 관념 이 관념이 감정을 만들고 욕구를 만들었구나. 그래서 존재를 만들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이 관념이 이것들이 어떤 그 관념이 대상을 만들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점점 관념화의 힘이 약해지거든요. 고정성. 관념을 이게 막 뿌리 박았던 것들이 이제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여름처럼 됐던 것이 물처럼 흐물흐물해져.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근데 자기가 세운 관념이라는 것이 그것조차도 상대적인 거구나. 우리가 밖에서 일어나는 일도 상대적이듯이 나는 내가 지키고 있을 때는 이게 너무도 당연한 것이어야 돼 했는데 그거에 갇혀 있을 때는 너무도 당연한 진리처럼 보이는데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이것도 상이구나라는 걸 알면 갑자기 이게 뭐냐 흐물흐물해져 기준이. 이럴 땐 이렇게 쓰고 저럴 땐 저렇게 쓰고 근데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면서 이게 흐물흐물해지면서 이 세계를 지탱하고 있던 고정관념이 흐물흐물해지면 이 세계의 존재감이 흐물흐물해져요. 투명해진다. 있기는 있는데 실체성이 사라져버린다. 근데 그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공부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물론 어떤 체험도 중요하죠. 체험이 어떻게 보면 시발점인데, 왜냐면 어느 것도 물들지 않는 자리에 대한 감이 일어나야지 그 감이 일어난 상태에서 이것이 아닌 거를 보게 될 눈이 생기거든요. 자기 안에서. 그 다음에 이 일 없는 자리가 드러나면 어떤 대상에 사로잡히면 자기도 모르게 불편함이 다 느껴져요. 뭔가 자기 안에 센서가 새로 형성된 것처럼. 경계에 빠지면은 불편해지고 그 모든 걸 놓아버리면 아무 일이 없어. 지키는 것도 없으면. 이게 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허상에 집착했던 것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 단지 이 체험만으로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아요. 자기도 모르게 갇혀 있는 거를 봐야 돼요. 봐서 벗어나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 통찰이라고 하고 뭐 지혜의 눈으로 봐야 된다 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물들지 않는 자리에서 모든 것들이 분별되는 거에 대한 고정성이 그 실체성이 사라져가는 그런 여정에 들어가야 된다. 그게 공부다 이거예요. 덜어내는 공부를 해야 된다. 비워지는 공부를 해야 된다. 얻는 게 아니라 이제 예전에는 밖에 것까지 얻으려 했는데 이제는 안에 자기도 모르게 갖고 있던 것들이 비워지는 공부를 해야 된다. 완전히. 그래서 어떻게 나중에는 이 마음이라는 이 규정성조차도 사라져가지고 선사들 뭐라고 얘기해요? 통밑이 빠지는 일이 있어야 된다. 통밑이 빠져야 된다. 왜? 통이라는 것이 이 마음이라는 거거든. 마음의 모든 것이 통이 안 빠지면 빠져나가질 않아. 그리고 이 마음 바탕이 완전히
마음이라는 그 바탕성도 사라져 버려야 돼요. 마음이란 항아리의 밑바닥처럼 남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아리에 있는 내용물조차도 사라지고 그거를 가지고 있던 밑바닥조차도 빠져야 돼. 그게 바로 거울, 옛 거울 얘기하다. 거울도 깨져야 된다. 마음도 사라져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모든 내용물도 사라지지만 그 담고 있던 마음이라는 어떤 주체성, 어떤 규정성도 사라져 버려야 된다. 그게 바로 사람도 사라지고 소도 사라지는 거예요. 소라는 게 어떤 법에 대한 상이라면 그걸 담고 있는 거, 짝하고 있는 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경계는 쌍차, 쌍으로 멸해야 된다. 이거 쌍민 이렇게 표현하죠. 쌍멸, 주객이 무너져 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 참된 본성이, 이 허공성이 이렇게 탁 드러나다. 근데 그게 뭐냐? 바로 지금 이거예요. 여기에서 다 모든 일이 다 돼요. 그럼 공부는 다 여기에서 하는 거라. 근데 예전에는 그 분별의 구조에 아주 상층 부위에 있었다면 점점 이 구조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그래서 다 무너져 내려도 이거고 중간 단계도 이거고. 근데 다 무너져 내렸을 때는 이거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덜 무너지면 이거라고 할 게 있는 거라. 그 차이예요. 이것인데 바로 지금 이것인데 덜 분별이 덜 무너지면 이것이라고 할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거 식이 됐든 공간이 됐든 허공이 됐든 아무것도 없음이 됐든. 근데 진짜로 이게 밝혀졌다면 이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이라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야. 근데 이것이라고 할 게 없는 거야. 아무것도. 항상 눈앞에서 하는 것이지 딴 데 가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완전히 자기 생각에 속느냐 속지 않느냐, 자기가 미처 감지하지 못한 생각이 밝혀지느냐 밝혀지지 않느냐, 이 차이인 거죠. 그래서 맨날 손가락 들고 탁자를 치우는 이유가, 어떤 사람은 자기 눈에 따라서 본다고. 뭔가가 있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 하지만 그거는 자기 공부가 부족한 것이고, 손을 들든 바닥을 치든 아니면은 뭐 과거를 얘기하든 미래를 얘기하든 다 아무것도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근데 모양으로는 과거, 이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이 과거 얘기를 해? 공부하는 사람은 왜 미래 얘기를 해? 미래도 없고 과거도 없는데? 이건 아직 자기 공부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만자제 못하는 거지. 자유롭다, 자제하다는 건 어떤 과거 얘기도 막 장애 없이 할 수 있고 어떤 미래의 상상도 막 장애 없이 할 수 있는 게 그게 자제하고 자유로운 거 아닌가요? 과거도 생각하면 안 돼. 없으니까. 미래도 생각하면 안 돼. 미래에 빠지면 안 돼. 이것처럼 말하자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외골수. 응? 자율성이 사라진 공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스스로가 통하지 않으면 그 겉으로 보이는 그 어떤 행위나 언어로서 판단하죠. 그 본인만 알아요. 온갖 상상을 하고 온갖 말을 하더라도 아무 일이 없다는 거를 본인만 알지 어떻게 남이 알아줄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도 때에 따라서 도가 어쩌니 그 마조 스님이 이 마음이 도다, 마조오록이 보면 이 마음이 도다 이런 얘기했다니까 맨날 마음이 도다라고 얘기했다고 아는데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마조 스님한테 어떤 학인이 와가지고 부처가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하니까 이 마음이 부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마음이 부처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말하는구나. 지금 이 마음을 말하는구나.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또 그 다음 질문이 있는 거야. 그럼 이 마음이 부처라고 아는 사람이 왔을 때는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하니까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라고 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부처다 하면 마음을 세웠잖아요. 여기까지 온 사람한테는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하니까 그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겠다 이거예요. 마음도 아니다, 부처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라는 공부를 거기까지 온 사람한테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물건도 없다라고 얘기하겠다. 한 물건도 없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한 물건도 없다라고 아는 사람한테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몸소 스스로 대도를 보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마조가 마음뿐이다라고 그만만 하지 않았어요. 그건 뭐냐? 마음뿐이다라고 하나에 의지하면 그게 의지하는 것도 놓아버리게 하고, 객관에 의지하다가 주관에 의지하는 그 사람도 놓아버리게 하고, 그러면 이걸 놓아버리게 하면 아 이거 또 없구나. 없음에 빠져 있는 사람, 응? 없음에 빠져 있는 없음도 분별이거든. 마음도 없다, 부처도 없다라는 것도 분별이거든요. 요것도 의지하지, 없음에 의지하는 사람은 없음도 놓아버리게 하겠다. 없음도 관념이니까. 그럼 없다는 것도 망상이구나라는 걸 알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스스로 보게 하리라 대도를. 그게 뭐 우리가 얘기하는 그거 있잖아요. 무색계.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음뿐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어떤 이 몸도 이 대상이라는 거, 몸도 내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드러난 사람이거든요. 색이 사라진 거예요. 색계를 넘어선 사람이에요. 색계, 욕계, 색계를 넘어선 사람. 이 몸이 나라고 여기는 사람은 아직 색계에 머물러 있는 거니까. 그러면 뭐야? 아, 이런 식의 어떤 색이 없는 거구나. 그럼 뭐야? 무색계가 뭡니까? 공무변처정, 허공만 있구나. 색이 사라진 자리 허공만 있구나. 근데 그렇게 알고 있는 것도 아직 부족한 거예요. 이 허공만 있다라는 것도 식의 작용이구나. 그렇게 그럼 식도 분별이구나. 이런 식으로 다 쳐내가는 거예요. 다 쳐내가는 거라. 그래서 뭐 마음도 없고 부처도 없다. 한 물건도 없다. 뭐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무소유처정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아직 부족하다. 이거 그 없다라는 것도 멸진시켜야 된다. 이거. 그 다 상이니까 없는 것도 관념이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게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의 방편이 언어만 달았을 뿐이지 마조스님 똑같은 구조잖아요. 시부도도 똑같은 구조 아닙니까? 구조를 보면 똑같아요. 뭐? 주객이 분리된 상태에서 우리 12연기도 마찬가지고 무명에서 행, 조작하는 행이 있으면 행식, 분별 의식이 생겨서 명색, 식 안에서 이게 식무변처정이라 식 안에서 명색, 대상이 식 안의 내용물로서 대상, 그러니까 명색과 식은 하나의 단계인 거예요. 식 안의 명색이라. 근데 식 안의 명색이 분화가 되면서 육처, 6가지 감각, 응? 뭐 감각의 바탕성, 공간이 6가지의 감각이 구축되는 공간이 확보되는 거. 육처가 이제 공무변처정이라. 식무변처정 앞에 공무변처정이잖아요. 육처, 6개의 대상이 분화될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색이 발현될 공간을 만들어지는 게 육처. 육처에서 촉. 거기서 6가지 감각기관이 서로 접촉하면서 이제 객관적인 존재가 독립적으로 있는 것처럼 감정이 생기고 욕구가 생기면서 있는 것을 만들어버리는 구조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2연기를 순간, 역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뭐냐면 가만히 분별에 어떻게 발현되느냐를 이렇게 보니까 이런 식으로 무명, 행식 어쩌고 저쩌고 하고 아 이걸 어떻게 그럼 벗어나느냐 하니까 역관 거꾸로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시부도의 그런 버전인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한 그 마조의 그 설법인 것이죠. 마음뿐이다. 마음도 없다. 한 물건도 없다. 없다는 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그게 뭐 저기 12연기의 역관하고 뭐가 다릅니까? 공부가. 인간의 의식 구조는요. 뭐 BC 500년 전이나 BC가 아니라 당나라 때 15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내용만 다르지. 내용물만 다른 것이지. 그리고 내용물이 시대에 따라서 다르지만 사람에 따라서 다. 그래서 내용물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70억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용물이 다르게. 동시대를 사는 사람도 다 다른 세계를 살고 있어요. 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이 다르고 판단 기준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살아도 그러니까 갈등을 하는 거야. 똑같은 세계를 살면 어떻게 그 갈등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사는 세계를 이 사람도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남편하고 싸워요. 나는 너무도 당연한 사람으로서 이거는 사람의 도리를 하는 게 너무도 당연한 일인데 그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야 될 건데 말하지 않으면 몰라. 그거는 제가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이 사람만 특별한 건가? 아니면 모든 남자가 이런가 했더니 대체로 의견이 모든 남자가 똑같다더라고. 그래요? 보사님들? 저희 집 남자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너무도 잘 보이는 것이 이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내가 보는 세계에서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이 사람 세계에서는 전혀 당연한 게 아니고 너무 특별한 일인 거야.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죠. 누가 얘기해 주지 않은 한 이게 있는 줄조차 모르는 그런 세계를 살고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아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하는 거죠. 처음에는 공부할 때 사실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내 공부의 재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너무도 다르니까. 그래서 아이고 어떤 감정이 일어나면 안으로 돌리고 안으로 돌리고 나온 대로 돌아가고 하니까 20년이 지나도 하나도 달라진 게 없네. 그러니까 20년쯤 이렇게 같이 살았으면 알아야 될 거를 전혀 모르고 있네. 그래서 안 되겠다. 써야 되겠다. 이것도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신랑 이 사람이 갱년기를 맞았나 그러면서 무서워졌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런 그 갈등이나 이런 그 감정적인 시달림이 뭐랄까 불편하고 이런 경험하기가 싫어서 회피했던 것 같아. 근데 요즘은 이래야 돼. 아무래도 자기 주장하고 거기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하면 그 감정이 이렇게 불편한 감정이 일어나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요. 이렇게 자꾸 얘기하지 않으면 이런 세계가 있는 줄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옛날하고 조금 다르죠, 요즘은. 왜냐면 옛날엔 피했던 것 같아요. 이 불편한 감정을 경험하는 게 싫어가지고 이제 내가 그냥 알아서 하고 그냥 뭐 신경 안 쓰게 하고. 근데 내가 커버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우리 같이 사는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우리가 이 세간의 삶에서 또 지켜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물론 처음에는 이제 반발하죠.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이런 표정으로 보죠. 무섭다 이렇게 보죠. 무슨 말을 할지 너무 무섭다 이렇게 보는데 뭐 그건 어차피 겪어야 될 그런 어떤 거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히려 겉으로 보기에는 더 뭐 시끄러워졌다고 표현할 게 인지될 수 있지만 사실은 옛날에는 그럴 힘이 없어서 표현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어떤 그런 경험을 하기 싫어가지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감정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피하고 싶어서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이런 얘기하면은 좀 뭔가 좀 일어나겠구나 뭐 알면서 하는 거지. 이렇게 그런 식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가 경험해 봐야지 이 공부는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뭐 예전에는 조용하게 사는 것 같더니 이렇게 시끄럽지. 겉으로 보기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남들이 알 수 없는 어떤 내면적인 변화도 있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감정도 이제 감정을 쓰는 거, 감정을 경험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로봇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그 프로그램화 돼 있어요. 분별의식이. 이게
야, 인간이 이 로봇이랑 똑같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 이 소프트웨어, 분별 의식의 소프트웨어가, 이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우리 어플 있잖아. 이런 프로그램이 이 분별의 프로그램이 탁 있는데, 여기서 탁 치면, 여기서, 반응하는 구조가 나와. 나를 부정하면은 불쾌한 감정. 내가 지키고 있는 어떤 생각이 인정받지 않으면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는 이 구조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로봇 프로그램하고 진짜 똑같구나. 이 반응 어떤 패턴이.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아니까 알면서 옛날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웠지만 아니까 잘 쓰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공부가 되면은 분별을 잘 보게 된다고. 분별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떤 구조로 발현되는지를 보게 된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천안통, 우주를 본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 이 우주는 뭘로 이루어졌어요? 분별 의식으로 이루어졌거든요. 분별 의식의 구조 위에서 우주가 존재하는 것처럼 드러나거든요. 다 보면 이 프로그램으로 다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잘 알고 있으면 잘 쓰게 되잖아요. 그게 자유롭다는 거고 장애가 없다는 거지. 어떤 경험을 안 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훨씬 더 자유로운 지점에서 그 다양한 어떤 경험을 두려움 없이 하게 된다. 그게 공부의 효험이죠. 도라는 것도 따로 있으면 그게 다 망상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법문을 들으시는 분들이 공부의 어떤 깊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좀 약간 스펙트럼을 다양화해서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분은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있고 어떤 사람은 알아듣지 못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어쨌거나 간에 그 모든 말들이 일어나든가 사라지든가 다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는데 응? 그게 존재에 빠졌든 아니면 감정에 빠졌든 관념에 빠졌든 관념이라는 대상도 다 사라진 자리에 논일든 간에 바로 지금 여기에서 다 일어나고 있고 여기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것을 우리는 찾아왔고 근데 찾을 필요가 없었어. 이거는 우리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는 거를 우리는 찾아왔어요. 여기서 모든 일이 다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거. 그래서 멈추면 멈출수록 잘 보게 돼요. 멈추지 못하고 막 일어나는 현상 따라 출렁이면은 오히려 온갖 것에 구속이 되고 멈추고 보고 멈추다 보면 저절로 안 보고 싶어도 다 보인다. 밝게 보인다. 눈에 가리고 있던 것들이 사라져 버리면 안 보고 싶은 것까지 다 보게 된다. 우리도 공부하다 보면 예전에는 내가 조금 괜찮은 사람이었지 하는 마음이 있었죠. 근데 딱 이 자리를 체험하고 자기 안에서 들끓고 있는 욕망과 감정과 생각을 보면 이렇게 추하지 내 내면이. 이렇게 왜 아름답지가 않지. 그걸 너무 적나라하게 보게 되거든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예전에도. 근데 그거를 미처 볼 눈이 없었어.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사실은 나라는 것조차도 이것도 다 상이구나. 그래서 이 내일이라고 할 게 따로 없구나. 그냥 익숙한 어떤 배운 대로 익혀진 대로 그냥 이런 식의 패턴대로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뭔가 좀 자유롭게 보게 되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거나 말거나 저나 여러분이나 늘 지금 여기에서 한치도 차이가 없다라는 것. 경계에 빠졌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것. 미세한 관념이 남아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따로 있는 물건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거. 그래서 그냥 저절로 일어나고 있는 바로 이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킬 필요도 없고 볼 대상도 아니지만 그냥 이것뿐입니다. 따로 드릴 말씀이 없어요.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은데 좀 이게 그 음소거를 풀고 질문 받겠습니다. 예,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났네요. 제가 몰랐는데. 뭐 궁금한 거 있습니까? 한은주 보살님. 네. 묻고 싶은 거 물으시면 돼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다 공부가 돼요. 다 도움이 돼요. 이게 누구나가 공부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삐끗삐끗하게 생각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어차피 똑같은 얘기, 똑같은 자리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모든 사람들한테 다 도움이 돼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거다 할 때. 이 생각이 네. 아닙니다. 생각 말고. 있죠. 그냥 있죠. 보살님. 네. 네. 그거예요. 그거뿐이에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제 1시간 이상 얘기한 게 여기서 이루어졌잖아요. 내용 따라가면 좀 다양하지만 그렇죠? 네. 근데 그 자리에서 다 비추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없지 않습니까? 네. 이것뿐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처음부터 명확하게 초점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자각하지 못하는 미세한 관념들이 이렇게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사실은 그런 거 있죠. 우리가 뭐 석유나 이런 거를 이렇게 아니 보석을 캔다 할 때 우리는 사실은 이 보석이라는 것이 땅 밑에 있잖아요. 그렇죠? 땅 밑에 있어. 막 금광이라는 게 항상 땅 밑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땅 밑에 있기 때문에 또 우린 땅 위에서 살기 때문에 그 금광 위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금광 위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금광 위에서 살고 있다라는 그거를 미처 모를 뿐이지 금광 위에서 사는 거는 변함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중요한 거는 금광 위에서 살고 있다라는 그 어떤 자기 발견, 그 깨달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기 현실의 삶이 실질적으로 금강 위에서 사는 삶이 있고 아니면 흙 위에서 사는 티끌 위에서 사는 삶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변함없는 사실은 금강 위에서 산다는 이 사실만은 누구나가 똑같아요.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근데 그 효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스스로 확인해야지. 이 금광을 가리고 있는 흙을 파내야지. 자기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지. 근데 그 흙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어떤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단지 가리고 있는 거는 망념이 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망념. 금강에 이렇게 의지해서 쌓여 있는 그 망념이 거기에 휘둘리기 때문에 이거를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지 사실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뭐냐? 뭐가 가리고 있었냐? 마치 그 금광을 가리고 있던 흙이라는 게 뭐냐? 생각이 빠지는 거. 생각이 일어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 감정에 사로잡히는 거. 그 금광에서 의지해서 일어난 생각, 감정, 감각에 매혹되는 거, 빠져드는 거. 그것 때문에 일어난 먼지 티끌만 보고 금광을 볼 줄 모른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야? 예,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 파내는데 예. 그 흙을 파는데 흙이 얇았으면 좋겠는데 흙이 엄청나게 깊어요. 흙이 근데 그만 분명히 밑에 묻혀 있는 것 같은데 예. 하는 시간이 너무 긴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읽는 걸 파내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거는 이 흙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순간적으로 일어난 생각에 속는 것이라 그러니까 환상에 속고 있는 그거뿐이라는 거예요. 흙을 따로 파낼 필요도 없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파내는 작업조차 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딱 보면 딱 보면은 금광인데 그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러니까 이게 깨닫기 전에는 이렇게 어렵고 깨닫고 나면은 어처구니가 없이 쉬운 거예요, 이게. 분명히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뭔가 이렇게 그게 생각으로 추구하는 힘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힘이 남아 있고 강하고 적고의 문제지 흙이라는 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그렇게 쉽게 파내지려면 전혀 생각 안 했는데.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파내려는 노력도 하지 마시고
그냥 잘 보십시오. 그냥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꼴을 잘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흙이 보이는 게 아니라 금광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딴 데 쳐다보지 마시고 자기를 잘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진짜 지금 뭔가 초점이 안 맞았을 뿐이지 딴 거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엉뚱한 거를. 그러니까 그 엉뚱한 것만 안 보면은 이제 딱 제대로 안 보고 싶어도 보입니다. 예. 예. 딴 마음만 좋은 없으면 말씀 돼요. 잘 들었습니다.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다른 분들 뭐 물어보실 거 없습니까? 아, 그냥 보는 거. 보는 거. 단지 그것뿐이에요. 보는 거.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면 듣는 거. 예. 선생님 보통 일상생활 할 때도 예. 강의 들을 때가 망상이 제일 없어요. 예. 왜냐면 오로지 이것만 예. 연습하잖아요. 예. 그래서 듣는 시간은 굉장히 많은데 예. 똑같은 걸 자주 들을 때도 있어요. 예. 더 와닿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럴 때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음. 보통 그러면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가 이거를 주시하라는 거죠. 아니요. 그거는 그러니까 어디 향하는가를 보지 말고 그거는 진짜 이 자리가 좀 확실한 사람한테 필요한 일이고 네. 지금은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 이 본지 환처 본래 자리에 관심을 가지시라 이거예요. 이게 일어나면 그 따라가지 말고 아, 예, 예. 일어나는구나. 멈추시, 그냥 그 자리에 있으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하라고. 돌아다니는 걸 방황을 멈추라 이거예요. 방황을. 예,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그냥 따라가지. 생각에 빠져들지 말고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하면 그게 멈춘 거예요. 그게 알면은 멈추는 거예요. 알면은. 예. 근데 이제 모를 때는 그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모르는 건 모르면서 당하는 거는 용서할 수 있어요. 알면서 우리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죄 지은 사람은 형법에서도 용서해 주잖아. 그렇죠? 근데 알면서 의도적으로 하면은 이제 벌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벌을 받을 일이 따로 있는 건 아닌데 사실은 알면은 벌 받을 일이 없어요. 알면은 저절로 멈춰지거든. 모르면서 속는 건 어쩔 수가 없죠. 다들 그런 업력이 강한데 뭐 하루아침에 그게 딱 끊어집니까? 그 자기 공부에 부족함을 인정하면 앞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자기 공부를 다라고 과신하면 이제 발전이 없지만. 이건가? 이랬다가 찾으면 안 된다 그랬지 하고 또 멈춰지고. 아이 그거는 아니라니까. 이건가 하면 이거서 끝나야지. 예. 그거지. 또 다른 식으로 튀면 안 돼요. 이건가 하면 거기서 끝.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른 식으로 튀지 말라고. 예. 그러니까 이건가 생각으로 하는 것보다 처음에는요. 이 생각에 우리 막 잘 속거든요. 그래서 자극이 좋아요. 자극. 단순한 자극. 뭐 바닥을 뭐 친다가 고함을 친다거나 허벅지를 꼬집다거나 그러면 확 이게 정신이 번쩍 차려지거든요. 예. 알겠죠? 예. 그러니까 제일 좀 지금 효과적인 거는요. 허벅지 부지기수로 꼬집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손바닥을 쳐보든가 뭐 이런 아주 단순한 자극이 좋아요. 막 이건가 이게 멈춰야 돼 이런 식으로 하면 더 굴러 떨어지는 거고 그냥 탁 망상으로 떨어진 줄 알면은 그냥 탁 그냥 뭐 허벅지 한번 꼬집든가 바닥 한번 치든가 뭐 고함 한번 치든가. 옛날에 그 선사들이 고함 치고 방망이 두드리고 한 이유가 있어요. 정신 차리라고.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로 뭐 또 물으실 분? 예. 다음에 가가지고 몽지 선생님한테 방망이를 좀 맞아야 되지 싶은데 나는. 예, 오셔요. 또 뭐, 예. 예. 뭐, 그걸 각서 쓰고 하셔요. 아무리 때려도 이의 제기하지 않는다. 각서는 뭐 써도 돼요. 아니, 요즘은 그게 너무 좀 예민한 문제라서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선방에서. 예, 그쵸. 들으셨죠? 잘못 때렸다가는 경찰서에 갈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따로 질문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에 뵐게요. 네. 예. 네, 뵙겠습니다.